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네, 안녕하세요. 이사영 잡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회원님들처럼 블로그로 하루에 $50, $100, $300 이렇게 버시는 분들 말고 아직 블로그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현금입니다. 뭐 체험단으로 음식 받거나 디지털 기계 받거나 옷 받거나 화장품 받거나 이런 거 말고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니까요. 돈 벌고 계신 분들은 살짝 패스하셔도 되고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열었냐면요. 최근에 어떤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냐면 비할 생각은 없고요. MZ세대 이야기 나오면서 공무원을 계속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 들어가려면 준비를 9급 공무원이라고 해도 뭐 2, 3년 정도 하잖아요. 못 들어가는 분도 있고 더 빨리 들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들어갔다가 불과 공부한 기간보다 더 짧게 1년이나 1년 반 정도 하고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좀 궁금하죠. 공무원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직종 중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안정적이어 보이고 특히 노후죠. 은퇴한 뒤에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은퇴한 뒤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20대 초반, 중반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60대 초중반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올해 9급 공무원 경쟁 비율이 22.8대 1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공무원 준비를 해본 적은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역대 최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인기도 줄어들고 있고 들어갔어도 2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 그럼 제일 많이 퇴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9급이고 처음 들어가면 뭐 호봉이 안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급여가 낮다고 합니다. 실수령인 게 얼마냐면 이것저것 다 떼고 190만 원도 안 된다고 하죠. 9급이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190만 원을 한 달에 받고요. 1년이면 200으로 쳐도 2,400이 안 되는 금액인데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5시에 퇴근하시나요? 이렇게 퇴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굴 만나죠? 모두들 좋지만 악성 민원인들 만나잖아요.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화로도 오죠. 요거를 견디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견딜 만한 건 아니죠. 내가 정상적인 민원인들이나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러 온 거지 그런 자신의 감정이나 개인사 때문에 나한테 화를 내려온 악성 민원인들 상대하라고 이거 190만 원 받고 일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또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공무원 외에는 경직 문화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이런 데 말고라 하더라도요. 구청이나 시청에 공무원 사무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방이 있고요. 저 끝에 과장님 계시죠? 여기 앉아 계시고 딱 칸막이 막혀 있고 딱 순서대로 칸막이로 쫙쫙쫙쫙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키는데 엄청 뭐 위아래 따지고 술 마실 땐 가리고 먹으라 그러고 뭐 먼저 마시면 안 된다 그러고 요즘에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뿐 아니라 회사 이런 월급을 받고 직급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뭐 음식 통일하라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위에 오래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 직급 높으신 분들이 새로 들어온 MZ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잘해준다고 하지만 MZ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 아니고 요 MZ들에게는 이분들이 잘해주는 게 아주 짜증이 납니다. 말 거는 것도 짜증나고 참견하는 것도 짜증나고 업무 잘하라고 조금 더 알려주는 것도 짜증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190만 원밖에 안 주는데 내가 여길 다녀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거 제가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제 나이가 자꾸 나와서 시점은 정확히 말 안 드리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에 네노라 하는 대기업 본사 앞을 지나가는 곳이 저희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학교 가니까 굉장히 일찍 가잖아요.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갈 때도 있는데요. 8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본사가 제가 알기로는 9시 출근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에 큰 회사가 있으니까 얘기 들을 거잖아요. 근데 8시에 우리 아빠 같은 분들 있잖아요.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전력 질주를 합니다. 8시 되기 전에. 9시에 출근이지만 8시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앞에서 경비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다 체크하는 겁니다. 사원증 보고 8시 넘은 사람들을 체크해요. 이거 뭡니까 이거? 9시까지 출근 시간이지만 이때까지 안 오면 인사고과나 어떤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위에 상사들이 불러서 뭔가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이런 문화가 있었고 그런 것들의 잔재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190만 원 다니기 싫죠. 그러면 이제 이래서 퇴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또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어딜 들어가도 이것보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사 사장님이라고 해보죠. 아무것도 모르는 적응도 안 된 신입사원들을 뽑아놓고 이 사장 입장에선 저도 저를 모르는 기존의 문화에 젖어있는 방식으로 보면 일도 못하고 말도 안 들으면서 뭐 300만 원을 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저도 이제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일을 엄청 다양하게 해본 입장에서 요즘 시대에 맞게 디지털 노마드를 한번 알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저의 얘기를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지만 95%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 버는 방식을 모르고 있어요. 요거는 투자금이 매우 적게 들어갑니다. 아주 적게. 여러분이 저기 취업 준비하실 때 부모님한테 죄송해가지고 컵밥 3,500원짜리 먹고 막 그랬잖아요. 엄청 아끼고 먹으면서도 메모장 보고 그런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블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블로그 하면 한국엔 대명사가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네이버 블로그는 지워버리세요. 이거는 돈 벌 수 있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업하는 거랑 똑같고 네이버 블로그가 아닌 구글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바로 워드프레스예요. 워드프레스라는 걸 운영합니다.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공무원으로 생활하실 때 점심시간이나 잠깐 옆에 있는 동료와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얘기하고 있는 내용, 또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부모님이나 가족들, 친구들이랑 잡담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관심사인데 그런 관심사가 있으면 어떡하죠?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이나 가셔서 서칭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나오면 여러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가 매우 활발히 발달했지만 여전히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건 블로그나 웹페이지 글들이에요. 요 글을 보고 이제 그렇구나를 압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나는 솔로 16기 돌싱 특집 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무심결에 찾아보는 입장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내가 이걸 제공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요 글을 왜 씁니까? 난 글 쓰는 것도 어려워하고 글 쓰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루한데 이 글을 쓰는 것만으로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워드프레스라는 글을 쓰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 글을 쓰잖아요. 그럼 글을 이렇게 씁니다. 쓰면 내가 아는 내용 쓰면 되죠. 그러면 중간에 일정 조건이 되면 광고가 달립니다. 어디에서? 구글에서 광고를 달아줘요. 광고, 여러분도 광고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전에는 그냥 무심결에 이게 뭐지 하고 보셨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검색을 해보시면 광고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더 눈에 보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K5 타면 길에 K5가 많고 BMW 5 시리즈를 타면 5가 많고 벤츠 E클래스를 타면 2가 많이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이제 아셨으니까 이게 보이실 겁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클릭한 숫자만큼 나에게 수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괜찮은 거냐면 일반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글을 쓰잖아요. 중간에 광고가 이상이 달리긴 하는데 이건 단가가 낮고요. 보통 큰 돈을 벌려면 네이버 블로그는 광고주와 직접 컨택을 해서 이 글이 얼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구글을 상대로 하는 워드프레스로 하는 블로그는 내가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중간에 애드센스라는 광고 플랫폼이 있어요. 광고를 연계해주는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다가만 우리가 등록을 하고 승인이 나면 여기서 알아서 광고를 달아주고 알아서 수익을 배분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우 모르시는 분들 95%라고 하겠습니다. 매우 신박하죠? 워드프레스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글을 쓰신 다음에 구글에서 운영하는 애드센스라는 광고 중개 플랫폼에 요청해서 내가 광고를 달을 만한 블로그다라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애드센스가 광고를 달아줘요. 광고가 달리죠. 그럼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것처럼 누군가 들어와서 이 글을 보다가 클릭을 하면 그 수익이 워드프레스 운영자인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왜 워드프레스를 통한 애드센스를 권해드리냐? 네이버 애드포스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로 제가 예전에 많이 쓰던 표현인데 인형 눈알 붙이기 정도의 옛날 부업 있잖아요. 그 정도 금액이고요. 여기서 하는 이런 것들은 아까 MZ세대가 그만두는 이유가 월급 190만 원이라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 비용은 비교도 안 됩니다. 지금 제 이사양 잡스의 일반적인 모토는 하루 $300입니다. 지금 환율이 올랐으니까 45만 원 정도 하죠. 하루에. 그러면 한 달이면 1000만 원인데 요거를 이제 제가 1차 목표 지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최대치가 아니라 1기준선이에요. 여기 도달하려면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요게 아니더라도 하루에 45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80 정도 될 겁니다. $80 정도는 여러분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꾸준히 하시면 누구나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달이면 못해도 300만 원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러분이 글을 쓰자마자 하루에 $80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하지만 소수의 분들이 절대수는 굉장히 많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전체 비율에 따지면 5%도 안 되는 거의 1%에 가까운 사람들만 알고 돈을 버는 방식이 바로 이 구글 애드센스라는 방식입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시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1시간에 얼마, 하루에 일당 얼마 이런 개념인데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돈이 없고 이 수직적인 조직 문화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100원밖에 못 벌 수 있지만 1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3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으신다면 이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블로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3년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글을 계속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궁금한 거 있잖아요. 아이폰 사고 싶으신가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제는 궁금해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크리에이터가 돼야 돼요. 유튜브처럼 구독자들과 소통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막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IF이신 분들 있잖아요. MBTI 이런 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시작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 오시면요. 재생 목록 중에 제일 앞에 거 워드프레스 만들기라는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영상이 쭉 있어요. 그럼 제일 위에서부터 보면 워드프레스를 만들고 시작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만들 때 돈을 받지 않지만 내 블로그를 네이버가 마음대로 하죠. 최근에 티스토리도 돈을 받지 않았었는데요. 잘 모르시더라도 네이버 티스토리 이런 거는 글을 쓰는 플랫폼이에요. 결국에는 최근에 사고를 쳐가지고 많이 이탈했습니다. 워드프레스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하는 노력만큼 수익을 내고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처음부터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용이 있어요. 아까 제가 취업 준비하실 때 컵밥도 드셔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니까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부모님 밑에서 취업 전까지 계속 있다가 나가는 돈 공짜 아니죠.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혹시 사업을 시작하시더라도 최소 한 달에 월세 70만 원 이상 이하는 없는 거 아시죠? 무슨 어디 아주 저기 지방에 유동인구 있지 않은 이상은 70은커녕 100에서 200은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 하시고 기자재 들어가고 그렇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프랜차이즈를 하시면 프랜차이즈 비용까지 내셔도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워드프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 가상의 땅이 있어야 돼요. 나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을 구입을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지금 여기 티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영상이 들어가시면 그 호스팅이라고 해가지고 그 땅을 구입하고 내는 비용이 있는데 그게 한 달에 $30 정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업이 커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땅이 더 커져야겠죠. 그렇게 늘려나가는 거지만 처음에는 2기가 정도로 시작한 제가 여기 설명 다 해놨어요. 그거 그대로 따라 하셔서 그 정도 투자하시고 운영하시면 여러분이 물론 또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실 수도 있지만 이 수익 자체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구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수익의 크기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미 10수년 전부터 집에서 이걸로 자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아니면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면서 이걸로 수익을 얻어오신 분들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근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요즘에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무슨 개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사영 잡수 치시고요. 제 영상 재생 목록 중에 워드프레스 만들기 들어가셔서 처음부터 따라해 보시고 궁금하신 것들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니까요. 충분히 활용하셔서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좀 여유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영 잡수였습니다.